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66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투기동,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기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교재 D편에 보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5+5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5개의 지분과 관련된 이 프로세스,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 프로세스, 이 5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한 세트씩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5개의 소송과 관련된 관련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건데요. 그 중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9월 22일 날 우리 실전반 제자분이 또 이 판결을 받아서 선고받아 낸 내용, 어떻게 그러면은 선고를 받아서 원고 승으로 이끌는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협상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시옷이 상급자 법칙의 앞머리 글자고요.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의 지읒입니다. 치읒 2개는 침묵 종교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는 이런 5가지에 관련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원달러 환율이 1423원에 마감됐습니다. 1400원에 이상 이렇게 올라온 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1423원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이 먹구름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상승할 거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서 이 물가 상승을 낮추려는 시도 지금 FED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위축의 이런 그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환율이 높아지고 수입 물가가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증가하면 금리 인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긴축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바로 침체되는 이러한 그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S의 공포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만 강달러입니다. 킹달러, 갓달러 뭐 이런 그 별명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경제 위기급 환율 1423원, 조금 있으면은 바로 1450원 이 심리적 지지선을 지나서 연말에는 1500원까지 간다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1399원에서 잘 막아내던 이 환율을 1400원이 한번 뚫리니까요. 위에 천장이 없는 듯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환율, 우리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무역 적자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 무역 적자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고환율 비상이 지금 우리 경제계를 완전히 금융시장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에 완전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 계획에 재검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달러 부채도 확대되고 있고 해외 투자비도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류비라든가 항공료 리스 같은 거 지불하는 항공사들 완전히 환율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철강이라든가 원자재를 사들여 가지고 중간에서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중소 제조업들 완전히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할 이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뭐 작년 대비 완전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해외 투자에 나선 기업들 고환율로 악몽을 또 꾸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200원대 올 초에 1200원, 1150원 뭐 이런 그 환율이었는데 어제 1423원에 지금 마감돼 있는 이런 환율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정부에서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환율 전쟁에 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완전히 아침에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발사를 해도 별 다른 뭐 대응이나 동요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환율이 올라갔을 때 완전히 이 비상 상황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러한 그 이상 상황입니다. 달러가 높아지면요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완전히 즐기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미국은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항공 또 그리고 여행 이런 업계가 지금 호황인데요. 같은 1달러 갖고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미국으로 들어가는 여행자들은 이 지갑을 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킹달러 시대에는 이런 그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는데요. 미국의 국제공항에는 지금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로 줄을 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 그 달러의 강달러 상황에서 이런 그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스트롱 달러라는 말도 있고요. 또 강달러, 스트롱 달러, 킹 달러, 갓 달러 뭐 이렇게 해서 달러를 완전히 지금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반복되면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화두도 결국은 이런 강달러와 관련된 환율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쓰리고의 파고를 넘어야 됩니다. 고금리 또 그리고 고물가 여기에 고환율까지 그렇지만 지금 1423원에 달하는 이런 환율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상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같이 봐야 될 부분 판결난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9월 22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이 판결 선고인데요. 변론은 8월 25일 날 종결했었는데 가소 그러니까 우리 지분경매에서 타 공유자가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의 3분의 1 지분을 매입했는데 나머지 3분의 1 지분권자가 내가 매입한 이 아파트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매입했던 다세대 주택 3분의 1 지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점유하고 살고 있어서 부당 이득금이 발생됐는데요.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바로 피고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2명 이렇게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인 우리 2명이 원고거든요. 매입할 때 2명의 지분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선정 당사자를 통해서 1명이 소송에 임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8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목요일 날 판결이 났는데요. 어떤 판결이 주문에 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주문은 청구 취지에서 우리가 내용을 소장에 제출했던 내용을 이렇게 그 주문에 내는 건데요. 몇 번의 청구 취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변론 종결 전에 판사가 보정을 내려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라는 이런 그 명령들이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변경을 통해 가지고 판사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면 그대로 원고 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거는 100% 완전히 원고가 승소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피고는 원고 2명입니다. 원고와 선정자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 그러니까 원고는
1, 2 두 명이 되는 거고요. 피고는 3분의 1 지분권자인 타 공유자입니다. 각각 한 사람 앞에 88만 8천 원씩 이렇게 7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금원을 지급하고, 또 7월 15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의 소유권 상실일 또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매월 7만 4천 원씩을 지급하라는 이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내용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월 7만 4천 원이니까요, 곱하기 2를 했을 때 두 사람이니까 원고가 14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14만 8천 원씩 매월 지급하도록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고가 22일 날 돼가지고 22일 날 상대방이 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14일을 더하게 되면요, 10월 한 6일쯤 되면은 이게 확정이 됩니다. 2심으로 또 넘어가지 않으면 피고가 이 1심 선고에 불복을 해서 2심으로 가지 않고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 타 공유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여기에 은행 계좌번호를 보냅니다. 선정 당사자하고 선정자의 계좌를 보내서 이 금액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5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7월 15일이니까 요번에 10월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 8월 7월까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8월 9월분도 또 내야 되고요. 10월분까지 해서 14만 8천 원을 3개월분을 또 더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 타 공유자 지분을 경매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2심으로 가더라도 바로 이 가기 전에 가집행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집행할 수 있다는데요. 2심에 가더라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여드리는 이 선고 내용, 다시 한번 청구 취지가 주문과 같이 보정 2번을 통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여기 1이 붙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7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게 위 부동산을 전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 2명이 7월 15일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씩을 강제 경매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7월 15일부터 감정평가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 입력, 이 바로 감정평가서를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9분의 1 지분에 상응하는 월 임료가 7만 4천 원. 그래서 이렇게 1년 정도의 임료를 바로 같을 것으로 추인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월 15일부터 이렇게 차임을 내게 되고요. 이 낸 이후에 또 주문을 보시면요, 8 보시면,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원고 당사자에게 15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차임을 내고, 그 다음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원금과 이 소유권 상실일까지,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7월
15일부터 이렇게 19일까지 돼 있으니까 7월 15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8월 그러면 15일, 9월 15일, 10월 15일까지 3개월치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만 8천 원이니까 한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한 14만 8천, 15만 원이니까 한 45만 원. 대충 10월 15일 날쯤 되면 2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을 주지 않게 되면 바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데 그 아까 1번 이렇게 별첨이 되어 있는데요. 변론기일에서 정정 진술한 청구 취지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 날 7월 10일자 청구 취지서 변경 부본 송달 다음 날로 이렇게 정해주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목록에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1층 같은 평수가 된다 그러면 1 내지 4로 쓰고요. 이 목록에 1층 따로 131제곱미터 이렇게 쓰지 말고요. 1 내지 4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층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조의 이 별지 목록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감정평가서, 지난번에 한번 그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감정평가서를 보셨는데요. 이 인천지방법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보시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이 감정평가 수수료가 79만 3천 원 나왔는데요. 아까 보면은 그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까지 전부 청구하게 되고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심으로 가더라도 바로 집행과 관련해서 같이 바로 이 금액을 청구를 해도 좋다. 그리고 바로 경매를 통해서 진행해도 좋다고 보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료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시장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판사님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감정 평가사가.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임료 감정 신청에 의해서 임료, 여기 보면 감정평가 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부당이득금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 감정평가서가요 길어요, 굉장히. 근데 그 내용은 지난번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공부했으니까, 감정평가서,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감정평가서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이 내용들 굉장히 긴 내용이 전부 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게 이와 같이 88만 8천 원, 이게 또 진행된 금액이고요. 7월 15일부터 계산해서 요 날짜, 그 매월 15일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이고, 7월 15일부터 매월 15일까지 매월 이렇게 타공유자는 금액을 줘야 됩니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2심까지 가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소송 비용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같이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이런 그 공부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분경매 이 밴드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날, 금주에도 28일입니다. 수요일, 9월 28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실전반에서 조금 전에 이러한 그 공부들, 소송을 하는 내용, 또 좋은 물건을 이렇게 초이스하는 방법, 고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6개월간 공부하는 오프라인 공부입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서 등록하시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6개월 교육비가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이렇게 의논하셔서 등록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전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